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울산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울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나오는 대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선수를 보면 공격수 힌터제어와 김지현, 미드필더 이호와 신영민, 그리고 임대를 마친 수비수 김태현, 신인 강용구, 이동의, 강동혁 등이 영입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적에 가까이 다가섰던 베테랑 김태환과 김인성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남았고요. 그 두 선수는 사실상 영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영입이 됐고 나간 선수는 일단 득점왕 주니오가 중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주장이자 핵심 미드필더였던 신진호가 포항으로 이적했고요. 베테랑 박주호, 윤영선, 정동호는 약속이 난 듯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수원FC로 줄줄이 이적했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가 대구, 부산에서 영입한 미드필더 이규성은 성남으로 각각 임대를 갔고요. 신의 공격수인 박정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에 국대 센터백이죠. 지난 네. 시즌 주전이었던 정승현 선수가 김천상무 입대 신청을 한 상태고요. 네. 뭐 이변이 없는 아니 그럼 간다고 봐야 될 것 간다고 같아요. 봐야죠. 예, 네. 워낙 뭐 능력 갖춘 선수고요. 네. 정승현까지 나가면 지금 공격, 그러니까 주니어, 미드필드 신진호, 정승현 수비 이렇게 척추를 담당했던 선수들이 모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사실 웬만한 팀이 이 정도 빠지면 지금 걷지도 못한다고 그죠? 줄 것 같아. 네, 울산은 허리가 조금 아프지만 네. 못 걸을 정도는 아니고 네. 예, 오히려 지금 새로운 뼈를 또 갖다 붙였습니다. 예, 더 빠르게 뛸 수도 새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네. 포지션별로 뜯어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격부터 공격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난 시즌 팀 득점의 48.2%. 네. 저희도 숫자를 적어놓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많은 골을 넣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네. 대략 절반에 달하는 26골을 터뜨린 주니어가 빠진 게 분명한 타격입니다. 예. 26골을 사실 레알 마드리드 역시 호날두가 빠지고 계속해서 득점력 부재에 시달리고 뭐 아자르가 오든 누가 오든 그렇잖아요. 맞아요. 26골을 터뜨린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찾는다? 이건 사실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경기력이 좋지 않은 날에도 울산 같은 경우는 주니어 한 방으로 이긴 경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쵸. 예, 박스 안에서 여우처럼 골을 넣었던 주니어의 빈자리는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그래서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죠. 일루첸코의 영입에 열을 올렸던 건데 뭐 이정료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울산이 전북보다 일루첸코에 대한 니즈는 훨씬 컸어요. 맞아요. 예, 네. 실제로 또 윗선에서 또 일루첸코에 대한 또 영입을 또 타진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울 텐데 어쨌든 또 일루첸코 간 팀이 또 라이벌 우승 라이벌 전북이라는 점에서 또 울산이 뼈 아플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그저 그런 용병으로 주니어 자리를 채웠다면 걱정이 됐겠지만 어쨌든 뭐 프로필, 족보상으로는 일루첸코보다 훨씬 좋은 선수입니다. 맞아요. 예. 힌터제어라는 공격수를 품었고요. 이정료가 3장, 연봉이 10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일루첸코에 드린 영입보다는 덜 들었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이게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힌터지어는 입이 좀 맞는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뭐 확인해갖고 부랴부랴 이렇게 클릭해서 데려온 그런 선수는 아니고 작년에도 추천을 받아서 프로필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 이걸 보냈던 에이전트가 사실 그때도 작년, 그 전년도에도 울산은 계속해서 주니어를 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공격수를 좀 물색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힌터제어였다는 거는 제가 에이전트 통해서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과거 일루첸코랑 같은 리그에서 이제 뛸 때 일루첸코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선수다. 아, 족보는 훨씬 높죠. 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공중볼 되고 연계되고 득점력, 삼박자를 갖춘 공격수다. 그렇게 판단해서 좀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소속팀인 함부르크가 절대 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조금 맞아갖고 영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맹이 이제 주 1회 그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연맹에서도 뭐 K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만한 커리어를 갖춘 선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프로필이 엄청납니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를 거쳐 독일 분데스리가 황희찬 테크죠. 그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2015-16 시즌에는 잉골슈타트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6골이나 넣었고 2시즌 분데스리가를 경험했죠. 그리고 2017년 독일 2부 보훔으로 이적했는데 2시즌 동안 14골과 18골 리그 최고의 어떤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때 보험에서 만난 선수가 누구냐? 네. 바로 블루드래곤 이청용 선수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영상으로만 보는 게 그러면 사실 아무리 잘 보고 뽑아도 용병은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디오만 보고 뽑아야 된다? 그럼 성공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훨씬. 네. 근데
이 팀에 체크할 선수가 있었던 거죠. 이청용 선수가 네. 직접 힌터지가 굉장히 좋은 선수야라고 구단에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을 심어줬고요. 네. 사실 함부르크에 오면서 약간 그러니까 보훔 시절보다는 약간 하락세를 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커리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 온 선수 중에는 상당히 손꼽을 만한 선수,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요. 네. 기본 실력은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고 키도 1m 92. 야. 예. 이렇기 때문에 아마 주니어보다 높이면서 확실히 더 좋은 선수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사실 뭐 울산 말고도 제주, 뭐 포항, 뭐 여러 팀이 상당히 좀 봤었는데 이 선수 영상을 체크했던 감독님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스 안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예. 그러니까 골 넣는 감각도 있고 근데 다만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연계를 잘할 수 있는 팀, 그러니까 연계가 필요한 팀, 뭐 말씀드린 대로 포항이나 이런 팀보다는 그래도 울산은 마무리만 해주면 되니까 뭐 이선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네. 오히려 더 잘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적응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실력과 적응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K리그에서 뭐 예전에 조던 머치 선수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이름값 있는 선수, 뭐 룩 선수도 있었고 많았는데 다 적응을 못해서 실패했거든요. 어쨌든 뭐 이 적응을 잘 하느냐 여부를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류첸코와 힌터지아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울산이 그래도 누가 일류첸코한테 질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잘했어. 잘했어. 힌터지아가 최고야. 이렇게 네. 되는 것도 아마 울산 팬들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힌터지아 선수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장비 앞에서 찍은 사진이 포토샵으로 포토샵이죠. 네. 예, 작업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오스트리아 머물면서 비자 발급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이제 고용 추천서까지 제출하면서 서둘러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플랜은 이제 클럽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 바로 합류해서 바로 뛰는 건데 티그레스와의 경기가 2월 5일이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힌터지어가 못 나오면 김지현 중심으로 최전방을 끓일 수 있게 되는데요. 김지현이 전운 중에 전방에서 워낙 많이 뛰어주고 조금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비온 존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1월 27일 버전으로 아직 거취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힌터지어 가세했죠. 김지현 왔죠. 그리고 6월이면 오세훈 제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방 공격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적 또는 임대로 어떻게든지 조금 정리를 하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눈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울산의 시나리오는 전반기는 힌터지어 빠르게 적응해서 힌터지어랑 김지현 어떤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여름에 오세훈이 합류하면 오세훈 중심으로 뭔가 공격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세훈 같은 경우는 22세 규정에도 아직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깡패, 뭐 실력 깡패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네. 힌터지와 김지현 선수보다도 오세훈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다. 그렇죠. 구단 내부군요. 울산 맨이니까. 네. 자, 힌터제어 얘기를 길게, 그러니까 힌터제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전방 얘기 길게 한 건 그만큼 최전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올 시즌도 뭐 전북과 2강 체제가 유력해 보이는데 네. 사실 전북이 후반기에 살아난 건 구스타보를 영입하면서부터잖아요. 예, 구스타보 일류첸코를 앞세운 게 전북이고 네. 지난해 팀들전에서 울산이 8골이나 앞섰지만 그 차이는 순전히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주니어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힌터제어에게 주니어만큼의 활약을 기대해야 되고 김지현의 활약도 중요하다고 보면 가만히 서서 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뭐 바로 이제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이청용, 김인성, 이동경이 기존에 있었고 그리고 국가대표 이동준이 가세를 했죠. 여기에 22세 카드로 유력한 강윤구도 합류를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보다는 이 선이 전체적으로 좀 젊어졌지만 무게감은 오히려 늘어난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김인성, 이동준이 양 측면에 있어서 스피드가 늘어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김인성이 빠진 경기는 뒷공간을 파는 선수가 많지 않아서 네. 약점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동준이 가세한 것만으로도 속도감이 확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영앤 패스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할 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청용이야 뭐 왼쪽 가운데 오른쪽 다 쓸 수 있죠. 공만 도사. 주면 돼 그냥. 도사. 네, 공만 주면 돼. 그리고 이동준은 스피드랑 개인기 그리고 연계 능력이 있어서 상대 왼쪽 측면을 그 뒤흔들 수 있고 이동경은 창의성을 지녔고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없는 다른 선수들에게 없는 왼발을 그렇죠. 예, 장착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김인성의 직진 플레이는 뭐 직선 플레이는 K리그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죠. 최고 수준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선수들이 있고 강윤구도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천재형이다. 강윤구 선수 궁금해가지고 에이전트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진짜 물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물건이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 이민성 감독이 또 워낙
올림픽 대표팀 코치하면서 어린 선수들 많이 봤잖아요. 좋은 선수다. 진짜 기대해볼 만한 선수다. 깡도 있고 킥도 좋고 아마 울산에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청용, 이동준, 김민성이 사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동경이 키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유럽 진출을 시도했었는데 맞아요. 결국 잔류를 했죠. 막판까지 미국 진출도 좀 염두에 뒀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2023년까지 계약을 2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오면서 딱 그랬죠. 자, 우리는 이동경, 이동준, 원두재 이 체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팀의 중심으로 딱 잡겠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이 아주 강력한 잔류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뭘 본 것 같아요. 이 감독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선수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약간 출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경 선수가 이 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김인성이 남은 것도 플러스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대전 하나 입단까지 갔다가 불발이 돼서 돌아왔는데 사실 이게 오히려 김인성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될 것 같아요. 네, 매너리즘에 빠질 뻔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대전 강포도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들어왔고 김인성 선수 사실 시즌 중반까지 좋았지만 막판에 좀 폼이 좀 떨어진 부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 선택, 이번 해프닝으로 김민성 선수가 또 각성을 한다면 또 새로운 선수를 데려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네. 비슷한 과정을 밟은 선수 또 있죠. 김태환 선수. 맞아요. 뭐 재계약 협상 중인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두 선수가 89년생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종신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울산의 공격수 보강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 그 측면 윙어를 좀 살피고 있는데요. 뭐 브라질 선수를 접근했지만 그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선수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전 2선은 뭐 이트리오, 이청용, 이동경, 이동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다 된 줄 알고 저희가 네. 힌터제어는 조금 비욘존스 자리이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 했는데 힌터제어가 먼저 발표가 된 이유가 이 선수가 잘 안 됐다는 거더라고요. 예, 원래는 당초 이 선수가 먼저 된 걸로 알고 맞아요. 있었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기대하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 선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자, 윤빛가람을 2선에 둘지 중앙에 둘지 잘 네. 모르겠는데 윤빛가람의 겉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울산 2선이 미드필딩이 좋다고 하더라도 윤빛가람 선수만큼 또 패스가 되고 또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남은 대여 3인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빛가람 선수 지금 해외 진출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퍼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바이아웃 50만 달러 플러스 연봉 150만 달러를 만들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수 측에서는 일단 답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진출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또 중국 오퍼는 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울산이 우리랑 함께 하자. 함께 하자. 맞아요. 네. 같이 가자. 그러면서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주었다고 해요. 윤빛가람 선수도 지금 잔류 쪽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물론 클럽 월드컵에서 잘해가지고 또 새로운 오퍼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윤빛가람 선수는 좀 잔류가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신진호가 빠지지만 신영민 들어왔고요. 또 여름에 박영호 선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중앙 쪽도 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수미 자리로 바로 넘어가 보면 원두재 북바위로 본다면 투볼런치 쓰면 이제 뭐 원두재 신영민 수비적으로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또 공격적으로 한다면 원두재 윤빛 이렇게 조금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영민 선수가 이번 전주련에서 평가가 좀 좋다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36인데 활동량 뭐 20대 못지않고 체력 좋고 그리고 슈팅까지도 막 보여줬대요. 30m 중거리씩 막 보여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 수염도 밀면서 약간 절치부심한 느낌. 그래서 원두재가 올 시즌 옆에 두고 좀 많은 거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수비 쪽 보면 네. 정승현의 민재가 살짝 커 보이기는 해요. 네. 어쨌든 뭐 홍명보 감독도 정승현 선수 없는 포백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선수 구성을 보면 볼트위스의 파트너는 김기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랜드에서 임대로 내려온 김태현 선수. 임대 복귀죠. 예, 이랜드 그쵸. 갔다가. 김태현 선수는 상당히 많은 팀들이 노렸습니다.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일단은 정승현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 불렀고요. 또 임종원 선수 제대해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임종원 선수 몸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김태현 선수는 좀 쥐고 있겠다라는 게 지금 울산 쪽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특히 김기희 선수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지난해 중요한 경기에서 몇몇 실수가 좀 있어서. 근데 제가 뭐 옹호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뭐 좀 쉬었잖아요, 계속. 백업에 머무르고 있다가
전북전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항상 투입을 했어요. 그게 실수가 눈에 띄어서 그렇지 네. 그 나머지 경기 중에 뛰었던 경기를 보면 다 잘했어요. 잘했죠. 네. 그 김기가 체격, 점프력, 패스 다 갖춘 선수고 무엇보다 홍 감독이랑은 대표팀 시절에 같이 했던 인연이 있거든요. 4분제대. 4분제 그렇죠. 여러모로 조금 케미로 봤을 때도 김기 꾸준히 출전한다면 불투이스 파트너로는 크게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 구단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수비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풀백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골키퍼가 조현우라는 것 때문에 또 수비 걱정 안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울산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김탄이 떠났더라면 울산의 풀백은 약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서령우 성장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걱정 없고 왼쪽에 홍철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름에 또 이명재 선수 돌아오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울산 입장에서는 사이드에 대한 고민은 일단 덜었고요. 이청용, 이동현, 고명진과 함께 부상 때문에 홍철 선수 클럽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긴 하는데 네. 모두 부상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일단 3월 1일에 펼쳐지는 강원과의 리그 개막전에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홍철 백업이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 데이비슨이 계약이 끝나는 6월까지 같이 갈 계획이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명재 선수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 언급했던 오세훈, 박영호, 이명재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네. 여름 사실 영입 효과나 다름없거든요. 네, 네. 골키퍼는 조현우 말고도 조수혁 선수 아침에서 워낙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울산은 지난 시즌 대비 스쿼드의 규모를 계획대로 좀 줄였습니다. 현재 부상자 포함 한 2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름에 합류하는 선수 포함하면 30명대 초반으로 시즌을 운영합니다. 이동준, 힌터지어, 신영민 영입됐고 재계약에 좀 투자를 하긴 있지만 고액 연봉자도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예년 대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좀 들었고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돈을 쓰면서 더 젊고 더 기동력을 갖춘 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박주호, 이근호, 신준호 이런 큰 형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빠지면서 라커룸 분위기는 어떻게든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더욱 홍 감독의 어떤 선수단 운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올 시즌 울산의 스쿼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밀도가 높아졌다. 네. 팀을 봤는데 그러니까 베테랑도 정리하고 잘 못 뛰는 선수들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진짜 뛸 선수들만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스쿼드에 대한 밀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시즌 치르다 보면 스쿼드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재료예요. 그렇죠. 네, 요리가 맛있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 울산은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가까운 전력을 갖춘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클럽 월드컵 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자가 격리 일정으로 다른 팀과는 사실 준비 과정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클럽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K리그 초반에서도 급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감독으로나 선수로나 울산이 올 시즌 이슈에 계속해서 중심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쿼드 분석해봤고요. 다음 편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울산의 동해안 라이벌 편이 나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